예, 이번 시간은 제 14장 2절이고요. Limit and Continuity in Higher Dimension에서 고차원에서 이제 극한과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차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결국 뭐냐면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보죠. 극한. 우리는 어떤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극한 값이 L로 접근합니다 라는 겁니다. as xy가 x0 y0로 접근할 때.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은 리미트 xy가 x0 y0로 접근할 때 fxy는 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이제 변수 1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은 리미트 x가 x0일 때 fx가 fx0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수가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길어졌습니다만 리미트 x랑 y가 x0 y0로 갈 때 f의 xy가 극한값이 L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연속함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극한값이니까 그냥 L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변수가 하나 더 붙었다는 거 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이 14장 2절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용부터 보죠. Properties of limit functions of two variable.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들에서 이거는 이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다변수 함수에서도 뭐 변수가 n개든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만약에 xy가 x0, y0로 접근할 때 fxy 극한값이 L이고 gxy 극한값이 m이다. 그럴 때 썸룰, 덧셈, 두 함수의 덧셈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다. 뺄셈도 각각의 극한의 뺄셈과 같습니다. 상수곱 그대로, 두 함수의 곱 그대로, 각각 극한의 곱. 0이 아닌 함수값에 대한 함수의 나누기의 극한은 각각 극한값의 나누기. 그리고 그거에 n승한 것도 극한값의 n승과 같고 n승근 루트한 것도 마찬가지 같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은 양수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n이 음수이면은 우리는 루트하는 뭐 3승근은 상관없지만 2승근, 4승근은 항상 루트한이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n은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요. 여태까지 일변수 함수에서 다뤘던 극한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됩니다. 언제? fxy가 x0, y0에서 극한값 L만 가지면은, 그리고 gxy가 x0, y0에서 극한값 m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 다 됩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리미트 xy가 0,1로 갈 때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냥 말로만 설명드려도 됩니다만 한번 실제로 이제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리미트 x랑 y가 x랑 y가 0,1로 접근할 때 x제곱 x-xy 플러스 3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곱은 안 붙어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y 3승.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극한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으면 돼요. 분모 0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모 0 되려면 x, y가 다 0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죠. x에다 0 넣으면 0 빼기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으면은 0 곱하기 1 더하기 3 나누기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으니까 0 더하기
5 곱하기 xy죠. x는 0, y는 1. 마이너스 y의 3승 해서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리미트 xy가 3, 마이너스 4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얘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x에다 3, y에다 마이너스 4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5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요거까지는 뭐 그렇게 다를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find 해가지고 리미트 xy가 0,0을 할 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xy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 형태의 극한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모 통분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분모부터 봅니다.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 0으로 가고 y가 0으로 갈 때 루트 y도 0으로 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돼서 극한값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아직 로피탈 정리나 이런 걸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자 분모를 똑같은 걸 곱해서 통분해 줍니다. 그래서 리미트 x랑 y가 0으로 갈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호만 바꾼 걸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식은 리미트 x랑 y가 0,0으로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분자 뭐죠? 여기를 x로 공통인수를 묶으면은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y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xy가 0,0로 접근한다는 거는 x-y가 0이 아니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둘 다 0이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혹시 x랑 y랑 0,0할 때 x랑 y랑 같은 xy 직선 따라 0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는 편의상 x랑 y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요. 그럼 얘는 리미트 x, y가 0,0로 접근할 때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루트 y입니다. 자, 이거 얘는 0 더하기 0이니까 극한값은 0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했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다변수 함수의 극한에서 문제 시작됩니다. 만약에 fxy가 x분의 y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돼요. 왜냐면 분모 통분할 수도 없고 그냥 0분의 0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문제고 여기서부터 다변수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라 했을 때 이 절대값 x란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냐면요.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어요. 0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이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 말고 약간 바꿔서 이런 거 할 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그러면은 이걸 이제 플러스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1이 됐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x분의 절대값 x는 이번에는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x니까는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x가 0에서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이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냐면은 1차원에서는 실수축에서는 어떤 한 점 A가 있을 때 이 A로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점에서 A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되죠. 만약에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x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뛰어간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x는 1차원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차원 이상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죠. 1차원은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보는데, 이번에는 리미트 자, 요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랑 y가 0,0로 접근하는 방식. 자, 우리가 여기 0,0이 있을 때요. 자, 그러면은 xy가 0,0에 접근한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보죠. 실제로 xy라는 거는 2차원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xy가 여기 있을 때 0,0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포물선 형태를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좀 더 다르게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1차원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우극한 아니면 좌극한. 근데 2차원에서는 xy가 0,0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한마디 쓰면은 xy가 0,0로 접근하는 모든 접근 방식에 대해, 그러니까 xy가 직선을 따라서 0,0으로 가든 포물선을 따라서 가든 어디로 가든 접근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이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면은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값을 수렴한다 하지 말고 하나의 값을 극한값이
하나이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수렴한다 하고, 반대로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모든 접근 방식에 대해 극한값이 다르면, 그러니까 둘 이상이면 우리는 이거를 발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접근하는 시간에 이 값이 뭐 0이면 0, 1이면 1이다.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는데, 만약에 직선 따라 접근했을 때 이 극한값이 1, 뭐 포물선 따라 접근했을 때 이 극한값이 0 이러면은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가야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에서 그랬죠.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에 다 같은 곳으로 가야지 수렴했고,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다르면 달랐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각각의 방법에 대해 극한값이 다르면은 얘는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0,0으로 접근, 어떤 점으로 접근하는 거를 선택할 때는 제일 유명한 형태가 바로 축을 따라 접근하는 거. 원점이고 여기가 0,0이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축을 따라 접근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 x, y가 여기에 있을 때, x, y가 여기서 있을 때 이거를 0,0으로 접근하는 방식,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y축도 있으면 축은 보통 하나만 택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택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x, y가 어떤 직선 위에 있을 때인데, 직선 따라 접근하는 거를 택합니다. 요거를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 접근할 때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x축을 따라서, 2번은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서 0,0을 접근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x는 0이 아니죠. x는 여기 있으니까 y가 0이죠. 1번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since y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이 식에서 리미트 x, y가 밑에다 쓸게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요. 예, 리미트 x, y가 0,0일 때 x분의 y는 어떻게 되냐면요. y가 0일 때는 x만 0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미 y는 0이니까 x분의 0입니다. 이건 어때요? 0에다가 0 아닌 수 나눴으니까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수렴하면은 얘는 극한값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y축을 따라서 못 가느냐? y축 따라서 x는 0이잖아요. x가 0 되면 분모 0 되기 때문에 이 x분의 y는 y축에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y축 따라서 못 갑니다. 자,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since y는 x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미트 x는 xy가 0,0으로 갈 텐데 x랑 y랑 같으니까요. 결국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x분의 y는 리미트 그냥 x랑 y랑 둘 다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쓰죠. 그리고
y는 x랑 같으니까 x분의 x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x는 0으로 가까이 가고 0이 아니니까 x는 0이 아니죠. 약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1이에요. 아, 그랬더니 1번 경로를 따라서는 극한값이 1이었고요. 0이었고요. 2번 경로를 따라갔더니 극한값이 1이 나왔어요. 즉, 이 말은 1차원에서 보죠. 우극한값이 0이고 좌극한값이 1이다. 이런 경우는 똑같은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로를 따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ence the limit does not exi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경로를 따라갈 때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축 따라서는 안 됩니다. y축 따라서는 왜냐하면 x가 0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정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첫 번째 along the x-axis 이것이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되죠. x축을 따라서는 함수 fx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 y가 0으로 할 때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근데 on the other hand, along the line y는 x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했던 두 번째가 되겠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따라서 xy가 0,0으로 갈 때 이 함수는 x랑 y랑 같으니까 1이죠. 함수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도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차원에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를 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경우에는 리미트 xy가 0,0으로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4xy제곱은 0이 돼요. 얘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0은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x축을 따라가든 y축을 따라가든 x는 y를 따라가든 x는 y제곱을 따라가든 극한값이 다 모듈이 다 0입니다. xy가 0,0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든 간에 요 x 플러스 y제곱분의 4xy제곱의 극한값은 항상 0입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다 해보셨어요? 아니요. 세상 이렇게 xy가 0,0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인피니트리 맨이에요. 무수히 많아요. 평생 가도 못 구해요. 다 못 따져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다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극한의 수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네, 극한의 수학적인 정의가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1차원에서 했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자,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fx0의 극한값이 l입니다 라는 것을요.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었냐면요. 이걸 지금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지 이거 갖고 여러분들께 뭐 증명해라 이런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의 수학적 정의는 이거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such that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다뤘습니다. 만약에 x와 x0의 차이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x는 x0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then 절대값 fx-l은 입실론보다 작다. 요겁니다. 여기서 x-x0가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여기에 x0가 있고 실수축이 있을 때 x가
여기 요 구간 안에 x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때 여기는 x0 플러스 델타, x0 마이너스 델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델타, 이런 구간에 있는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예전에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리미트 xy가 죄송합니다. x0, y0로 갈 때 fxy가 극한값이 L이다. 요거의 수학적 정의는 요 원칙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such that 자, 만약에 자, 1차원에서는 요거였는데요. 이번에는 2차원이에요. x0, y0니까요.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에 요 점 x0, y0가 있을 때 여기에서 아까 전에 x에서 델타만큼 떨어진 구간 안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델타만큼 떨어진 이 길이가 델타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요런 원의 내부에 있는 점 x에 대해서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x0, y0에서 저기선 점이 이제 x, y죠. x0, y0와 x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됩니다. 아까도 여기서 마찬가지는 x와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 예전에 했었죠. x-x0의 제곱, y-y0의 제곱.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then 절대값 fxy-l 이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똑같은데 달라진 점은 두 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거. 얘는 1차원이고 얘는 2차원이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이면 여기에 z-z0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간략하게 편법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속성 보겠습니다. 연속성은 지난번에 이제 벡터 밸류도 펑션에서도 했고 함수에서도 했지만은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의 연속성도 똑같습니다. 함수 fxy가 is 연속입니다. continuous. 한 점 어디에서요? 이번에는 x0, y0에서. 이 x0, y0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요. 첫 번째로 이 함수는 x0, y0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의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예제 보죠. 요거 x분의 y, 얘는 원점에서 연속이다라는 말 할 수 없어요. 왜냐? 0,0에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분모 0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 따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극한값도 존재해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리미트 x, y가 x0, y0로 접근할 때 f의 xy, 요 함수의 극한값도 있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즉 아까 예제에서 보셨듯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때 극한값 다르면은 걔는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1번과 2번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리미트 x, y가 x0, y0로 접근할 때 f의 xy가 f의 x0, y0, 이 두 값이 같으면,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이 fxy는 x0, y0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함수가 연속입니다인데, 연속입니다예요. 이거는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고, 그냥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함수 f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은 그 함수는 그냥 연속함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show that에서 fxy는 xy가 0,0에 할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xy가 0,0 할 때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정의는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원점에서 불연속 함수임을 보여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ice that fxy는 원점이 아닌 모든 점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왜냐면 이거 분모 0 안 되니까 연속함수니까요. 근데 문제는 원점에서는 불연속 함수임을 보여라예요. 즉 원점에서 불연속 함수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요, 함수값이 극한값과 다르다, 아니면은 극한값 존재 안 한다예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함수가 연속 함수가 아닌 거 보이고 싶으면 주로 2번을 보이면 됩니다. 2번은 즉 뭐냐면 극한값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극한값이 다 다르다, 이런 거를 이제 보이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fxy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2xy, 당연히 x랑 y는 원점이 아닌 곳에서요. 그리고 x랑 y는 원점에서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불연속임을 보여라 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점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예제들처럼 원점 0,0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개를 택합니다. 첫 번째는 x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접근하는 방식,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까처럼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경로를 따라 접근할 때 극한값과 2번을 따라 접근할 때 극한값이 다르다라는 걸 하면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2번 조건이 깨져가지고 연속 함수가 아닌 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since 1번 같은 경우는 y가 0이에요. y가 0이기 때문에 fxy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극한값 자체도 0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0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때 fxy는 0입니다. 이렇게 해보더니 함수값 극한값 같네? 이거 연속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경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2번 경우에는 since y가 x이기 때문에 여기다 y에서 x에다 y 대입해보죠. 그럼 분모는 2x제곱, 분모도 2x제곱, fxy는 1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y가 0, 0으로 갈 때 fxy는 그냥 1이에요. 왜냐하면 상수니까요. fxy가 1이기 때문에 0, 자꾸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면은 당연히 불연속이 되죠. 그리고 1번 경로와 2번 경로를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1번 경로를 따라서는 극한값이 0, 2번 경로를 따라서는 극한값이 1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2번을 만족 안 합니다. 그리고 2번 경로를 따라서는 3번 조건을 만족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에요. discontinuous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불연속입니다. 예, 그래서 0, 0에서 불연속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show that the function fxy는 x4승 플러스 y제곱분의 2xy 이것은 has no limit as xy approach to 0,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fxy는 0,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지워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fxy가 x4승 플러스 y제곱 분의 2x제곱 y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녀석이 원점에서 불연속인 걸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마찬가지로 한번 1번, 2번 이 경로 그대로 따라가 본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1번 경로 보겠습니다. 1번 경로를 따라서는 since y가 0이기 때문에 y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4승 더하기 0분의 2x제곱 곱하기 0이니까 fxy는 0이 되죠.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리미트 xy가 원점으로 접근할 때 fxy는 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로를 따라서 2번 보죠. 2번 경로에서는 이제 since y가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분모는 x4승 플러스 x제곱
x4승 플러스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2x3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따라서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xy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무한대로 튀어버리는 발산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1번은 극한가 0이고요. 2번은 극한가 무한대라서 발산해요. 이 얘기를 쓰기가 조금 찝찝해요. 왜냐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기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일치시켜주는 곡선을 따라갑니다. 직선이나 곡선을 따라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는 y를 x의 m승 이렇게 놓고 분자 분모의 차수를 같게 해요. 예. 그런 차수가 갖게 되는 m을 찾아줘가지고요. 그 y는 x m승을 따라서 접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실제로 y의 m승 넣어보죠. 그럼 여기는 x 4승 플러스 x의 2m승 분의 2x 제곱 플러스 m승이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갖게 되는 거는요. m이 2인 경우예요. m이 2이면요. 분자 x는 4차, 분모 x도 4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m이 4가 되는 m은 2고요. 2 플러스 m이 2m이 되는 m도 2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최고차가 될 테니까요. 어쨌든 m은 2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을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우고 이제 여기서 제3의 물결처럼 y는 x제곱을 따라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요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네, 요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면은 3번을 보죠. 자, 3번 경우에는 이제 since y는 x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x제곱을 y는 x제곱에 fx가 대입합니다. 그럼 x4승 플러스 x4승이죠. 그러니까 2x4승 분자는 2x4승 그러니까 fxy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f의 xy의 극한값은 fxy는 이 경로 따라서 1이라는 상수값이니까 이거 극한값은 1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1번 경로를 따라서 즉 x축을 따라 접근할 때는 이 극한값이 0이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곡선 따라가면 극한값이 1이죠. 그러니까는 1번과 3번에 의해서 이 둘 경로에 대한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fxy는 0,0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험인데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는 이제 선배님이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하자 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팔자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은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렇게 x제곱이라는 걸 따라가면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얘는요. 얘는 도대체 왜 되죠? 얘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안 쓰니까 지우고, 현재 fxy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x 플러스 y제곱 분의 4xy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같게 만드는 곡선을 생각해보죠. y는 뭐 x의 m승이라고 해보죠. 그럼 요거를 요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x의 2m승 분의 4 y제곱이니까 x의 2m승이죠. x의 2m 플러스 1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m은요 1보다 큽니다. 루트 x를 따라가거나 이런 건 잘 없어요. 곡선이니까 x 1차승, x 2승, 제곱승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얘 아니면 얘가 되겠죠. 얘 아니면 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나 m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빼죠. 뭐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x제곱이 최고차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만약에 x의 2m승의 최고차가 2번이다 하면요. 일단 1번의 경우는요. x의 2m 플러스 1승이 x제곱이 돼야 돼요. 2m 플러스 1이 제곱이어야 돼요. 자, 이 말은 m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y는 루트 x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둘이 차수가 같으려면요 얘는 요경로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0,0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도 포함되는데 얘는 되게 제한적인 방향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을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 얘는 탈락. 아까 전에 했는데, 아까 전에 이쪽에서 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수직선에 접근하는 거는 이쪽에서 좌극한도 포함되고, 직선 따라가는 거는 위쪽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아래쪽 가는 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양수인, 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1, 2, 3, 4분면 모두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1, 4분면 아니면 4, 4분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분자의 차수는 2m 플러스 1인데요. 분모의 최고차가 2m이에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안 돼요. 이 가능하면 1이 0이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결론을 내리자면은 다 지우고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떤 상수의 x의 알파승이고 알파는 0보다 큰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x의 몇 승 형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를 하더라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아니고 그냥 얘는 뭐 x 알파 더하기 x 베타 분의 뭐 상수씨 x의 감마승 해가지고 감마가 알파와 베타보다 다 큽니다. 뭐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 x 차수가 더 크니까 x가 0으로 가면은 분자가 0 돼서 그냥 0 돼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미트 x랑 y가 둘 다 0으로 갈 때 fxy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 같으니까요. 그런 원리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만약에 fx가 y분의 x분의 y가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y는 x를 따라서 접근했죠. 왜냐? y는 x를 따라가야지 둘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했었어요. 만약에 행여나 이 문제에서 자, 리미트 xy가 0,0일 때 x분의 y제곱 해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반대예요. 여기 너무 급하게 그렸네. 좀 자세히 좀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원점이고 이제 0,0을 접근할 때 아까 전에는 이제 x축 따라갔죠. 여기 x축을 따라갔을 때 극한값이 0이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할 때 요런 포물면을 따라서 접근합니다. 즉 y는 x제곱을 따라 접근한다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0이었습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y는 x제곱 따라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이 돼서 0 돼버려요. 얘도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극한값 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을 때에 직선을 따라서 가면은 극한값이 1 나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보면요. 아까 보겠습니다. 얘는 왜 극한값이 냈느냐? x제곱 y 5xy 마이너스 y 3승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면서 이번에는 x가 0으로 접근하고 y가 1로 접근하죠. 이거는 xy가 0과 1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거고요. 얘도 분자 분모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 경우는 xy가 0,0에서 분모가 0으로 가버리죠.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차수를 보는 거예요. 얘는 x제곱, 얘는 루트 x, 루트 y. 아무리 봐도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훨씬 많아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xy가 0,1로 접근할 때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는 거였고. 근데 이 경우는 0,0에서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차수를 봤을 때 분자 차수가 더 크죠? 그럼 극한값 그냥 0 되는 거고. 하지만 얘는 분모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봤는데 분자모 차수가 같죠. 그럴 때는 접근 방식이 x축이나 직선 y는 x 따라가는 거. 요 둘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런 거였고 얘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 그런 얘기였고요. 얘는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은 경우가 y는 x제곱이죠. 그러니까 실수축 따라가나 y는 x 따라가나 똑같은 극한값이에요. 아까 이건 반대예요. 이거는 1번과 2번의 극한값이 같았죠. 근데 3번이 다르고요. 3번 경로를 따라야지 분자 분모 차수가 다 같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1번과 3번 경로를 따라서는 분자 분모 차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되고요. 2번 경로를 따라가야지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서 극한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0,0에서는 이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요령이고요. 실제로 엄밀한 수학적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해석학, 다변수 함수 해석학을 좀 다루셔야 되는데, 아니 뭐 위상수학을 가서 하든가, 근데 그건 아직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3학년 때 복수 해석학에서 극한 다룰 때 비슷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 경우가 y는 x제곱, 따라서 이거는 차수 같으면 x는 y랑 1차식이면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합성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함수 f가 연속함수이고 g가 1변수 연속함수일 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인데 그것이 연속입니다. 어디에서? fx로 y0에서. 그러면은 연속함수 두 개 합성하면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얘도 h도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합성하면 연속함수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f는 2변수 함수고 g는 1변수 함수예요. 예, 그것이 좀 다릅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보냐면요. f는 2변수 함수니까 우리가 let z를 f의 x, y 이런 식으로 f는 2변수 함수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는요 1변수 함수인데 요거를 z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은 함수 f의 정의역을 d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치역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한 점 x, y가 되어 있고요. 그때 이 d라는 영역은 r의 부분집합으로 가서 여기 대응됩니다. 여기는 모든 값들이 여기로 대응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y는 이 함수에 의해서 z로 되고, 이때 이 g라는 녀석은 어떤 정역이 r이에요. 그래서 이 g라는 녀석은 정의역이 r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g라고 할까요? 치역을. 그때 이 z라는 것은 g에 의해서 w라는 것으로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도 필요해요. 근데 이 개념은 미적분 1학년 미적분화에서 다루긴 좀 곤란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엄밀한 거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합성함수도 연속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2의 x-y승 보시죠. 이 경우는 뭐냐면은 z가 x-y이고 그리고 w가 뭐냐면은 2의 z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x-y. 얘 2변수 함수 연속함수죠. 얘는 1변수 함수, z는 1변수 함수 연속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fxy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g의 z라고 했는데 그냥 w는 2의 f의 xy, 다시 말해서 2의 x-y, 얘도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끼리 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 x 플러스 1분의 xy 얘도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은 원래 연속함수고요. 그래서 합성은 연속함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곱하기 y제곱 연속함수죠. 로그함수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연속함수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 쭉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콰이어 디멘전, 그러니까 고차원, 즉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연속은 1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접근 방식의 차이. 1차원에서는
한 점 접근하는 방식이 좌극한, 우극한 두 개밖에 없었는데 2차원 이상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극한을 다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의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싶으면은 이 함수의 최고 이 차수를 맞춰가지고 그 차수를 맞추는 곡선이나 직선 따라서 갈 때 극한값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규명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배웠고, 그리고 합성함수, 연속인 함수들도 다변수, 합성함 연수인 거 다변수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4장 2절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